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서술형 문제들은 좀 풀어보셨을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 기초 문법에 대해서 이제 복습해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 딱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해보시고, 자, 오늘은 새로운 개념 하나를 좀 배우기는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문제부터 두 개를 좀 열어 드릴 거예요. 이 두 문제를 풀어 보시는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 문제가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는 인스턴스 메서드 2개 실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를 들어가서 보면 사실 뭐 특별할 게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 풀었던 그런 문제랑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간단해요. 이미 다 만들어 줬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갑자기 왜 푸느냐? 자,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표현을 몰라요. 메서드 실행, 이거는 어제 배웠는데,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직 겪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나면 제가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얘를 설명드리면서 얘랑 상반되는 개념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얘는 그냥 몸풀기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아니니까 시간 많이 안 들일 거고 잠깐 풀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다시 문제 두 개. 너무 간단하죠? 자, 첫 번째, 사람을 말하게 해달라. 사람 클래스가 있고 사람 클래스에는 말하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사람을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사람 설계도 클래스를 보고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말하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코드를 적어 볼게요. 사람 타입으로 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고 사람에게 말하다를 호출하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다면 문제를 쉽게 그냥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차피 반복적인 상황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 똑같은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자체는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문제도 풀고 두 번째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사실상 첫 번째 문제랑 다를 바가 없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필요한 것들을 주어줬다면 미리 줬다면 지금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 자,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뭘 만들어야 되죠? 설계도 필요하겠죠? 네, 거북이라고 하는 클래스 설계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걷다랑 수용하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자, 이 메서드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당연히 거북이 클래스에 있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거북이 타입으로 된 A 거북이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거북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연결해 놓은 상태니까 이 리모컨을 눌러서, 얘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서 얘를 실행하려면 당연히 거북이 객체 안에 메서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북이 객체 안에 여기에 메서드가 있으려면 객체는 설계도 보고 만드니까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죠.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놓고 왜 에러인지 보면 거북이 타입에 이런 거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문제인데 여기 퀵픽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보시면은 create method 걷다 in 타입 거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거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에러가 나와 있을 때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 퀵픽스라고 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들이 좀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퀵픽스는 지금 현재 이 에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빠른 대처,
법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줍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드리다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알만한 거 알았거든요. 기본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 꽤나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퀵픽스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읽어보고 이 녀석이 지금 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녀석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얘를 써도 돼요. 그러면 메소드가 이렇게 뿅 하고 만들어지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얘를 쓰다 보면 코드가 점점 산으로만 가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고 모르고 쓰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라는 메서드 거북이 클래스 안에 만들어내면 접근 제어자가 붙어서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딸려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진 메서드니까 네가 요거 정의해 라는 의미고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접근 제어자는 일단 지금은 사용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죠. 수영하다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이 녀석들한테 능력치를 내가 해야 되는 기능을 이런 출력이 나올 수 있게끔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자, 단순하게 여기에 적혀있는 코드를 정상 실행하기 위해서 예상 출력 결과대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이 과정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제 객체라는 개념을 충분히 배웠고 메서드 만드는 방법, 메서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배웠기 때문에 되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가 어디에 만들어줘야 되는가도 사실 뭐 고민할 여지가 딱히 없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객체를 만들어서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이 메서드를 어디에 만들어야 될지가 헷갈린다. 상황이 헷갈리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조만간에.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이만큼이 지금 메서드 호출이란 말이에요. 메서드 이름과 소괄호를 써서 얘를 호출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리모콘, 이 점 찍는 게 리모콘 누른다였으니까 메서드를 호출하는 리모콘을 가진 변수, 얘를 보세요. 그리고 이 변수의 타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서드는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돼요. A거북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리모컨을 눌러요. 얘가 가진 리모컨을 누르고 걷다를 호출했다면 이 리모컨에는 버튼이, 걷다란 버튼이 있다란 얘기니까 이 A거북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는 무조건 걷다 메서드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 관계가 좀 복잡해질 텐데 그때도 고민할 여지 없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리모컨의 주인 변수를 찾아가서 그 변수의 타입을 보시면 메서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걷다와 수영하다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이 문제에서 애초에 이게 문제였잖아요. 아래 코드를 실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어요. 클래스도 만들고 메서드도 만들고, 그죠? 자, 이 문제는 인스턴스 메서드 두 개의 실행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걷다라는 메서드와 수영하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랑 메서드를 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깔끔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객체 하나 그냥 뭐든 좋아요.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메서드 2개, 인스턴스 메서드 2개 실행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그 화면에 쓰여져 있던 코드를 작성되어 있던 코드처럼 변수 하나 만들어서 객체 만들고 리모컨 연결하고 그리고 이 객체를 위해 설계도 클래스도 필요할 거고 이 안에 메서드도 2개 필요할 거고 그 녀석을 호출하는 행위도 2번 하겠죠.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2개를 실행할 수 있는 지금 이 인스턴스 단어를 빼고 생각해도 어쨌든 메서드 2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이 과정 모든 과정 자체가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인스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여기서 합시다. 얘는 쉽게 표현해서 그냥 객체예요. 객체인데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예요. 이게 인스턴스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무슨 의미냐면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가 가진 메서드를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스턴 메서드라고 하는 표현 말고 또 배웠던 거 변수 인스턴스 변수 똑같은 개념이에요.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가 가진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여기다가 뭐 int 어쩌고 뭐 스트링 어쩌고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변수들 전역 변수들 이게 우리는 지금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제가 좀 뺍시다. 지금 거북이 타입으로 된 A 거북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북이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있는 이 과정을 안 했으면 ASD, QWE, 걷다, 수영하다 이런 변수와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 사용 못하죠. 그렇죠? 불러낼 방법이 없어요. 이 설계도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설계도에 들어있는 거지 이 설계도를 가지고 물건을 찍어내야 이렇게 물건을 찍어내야 비로소 이 녀석으로부터 변수든 메서드든 사용이 가능해져요. 그죠? 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메서드와 변수는 인스턴스 메서드, 인스턴스 변수였는데 이 녀석들은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가 가졌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이 객체가 없으면 얘도 없는 거예요. 변수도 마찬가지.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변수도 없어요. 이게 인스턴스 메서드, 인스턴스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스턴스라는 것 자체가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를 의미하니까 이 객체가 있어야 new를 통해 객체를 만들어내야만 얘도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얘도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얘가 없으면 ASD라는 변수는 없고요. QW도 없어요. 걷다라는 메서드도 없고요. 근데 객체가 있으면 변수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객체만 있어도 돼요. 있으면 이제부터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불러낼 수 있잖아요. 세상에 있으니까. 자, 이게 인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어렵지 않은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부터 배우게 될 스태틱이라는 녀석은 이거랑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거의 반대결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인스턴스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클래스, 변수, 메서드, 우리가 직접 만들어냈던 이런 것들은 다 인스턴스 변수와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워볼 거예요. 제가 void test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하는 문구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테스트라는 메서드는 얘는 인스턴스 메서드죠. 테스트라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테스트라는 메서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호출이 불가능해요.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녀석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호출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해주면, 이러면 저 테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new를 통해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잘 느껴보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이 코드는 new를 통해 테스트 클래스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럼 이걸 했다 그러면은 객체 하나가 뿅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this에는 테스트 메서드를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하니까 테스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이 객체는 이 녀석을 실행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얘는 보면 이거 지금 뭐예요? 소괄호가 없죠? 그쵸?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new하고 클래스 이름 소괄호가 와야 되는데 소괄호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일단은 객체 만드는 방식은 절대로 아니겠네요. new도 안 나왔으니까. 그죠? 이거랑 똑같은 이름은 클래스 명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한테, 설계도한테 직접 이 메서드 실행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제부터는 프로그래밍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현실이랑은 약간 분리를 시켜가지고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객체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을 한다. 실행 결과는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스태틱이 붙은 메서드는 객체를 만들어서 호출하려고 하면 오히려 경고를 띄워요. 이게 지금 객체 만들어서 이 메서드 실행하려고 하니까 경고 띄웁니다. 근데 왜 경고인지를 보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뉘앙스 파악해 보실래요? 자, 얘를 읽어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번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어차피 우린 뉘앙스만 파악하면 되니까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얘가 뭐라 그럽니까? 테스트 유형의 정적 메서드 테스트의 소괄호는 정적 방식으로 액세스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스태틱 메서드는 인스턴스를 통해 사용하기보다는 스태틱 방식으로 액세스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태틱 방식이라는 건 클래스를 통해서 호출하는 이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객체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통해서 호출하는 게 지금 얘한테는 좀 더 적절하다. 이것보다는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얘는 스태틱 메서드니까. 인스턴스 메서드가 아니니까. 자, 스태틱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제대로 해볼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이제 원리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은 내용들까지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로 설명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은 요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당연히 더 깊은 의미를 아시는 게 실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많이 될 겁니다. 자, 스태틱, 이거 단어가 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적, 이건 무슨 의미예요? 정적, 멈춰 있는 거거든요. 동적인 게 움직이는 거고 정적인 거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멈춰 있다,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뚱맞게 지금 메소드한테 가만히 있다가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일단은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스태틱이 붙은 메소드는 클래스로부터 직접 호출이 가능하다. 오히려 인스턴스, 즉 객체를 사용해서 호출하면 경고가 뜬다. 자바는 권장하지 않아요.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스태틱 메소드로 호출하는 행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띄우곤 하는데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우리가 제대로 왜 이렇게 동작하는가, 왜 호출이 직접 가능하고 왜 이렇게 객체를 사용해서 하면은 경고가 뜨는지 이제 알아볼게요. 어제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거랑 좀 어찌 보면 유사한 느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모리. 자, 이 녀석에는 제가 영역이 3가지 정도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영역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걸 엄청 막 자세하게 깊게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바는 이 메모리 관리를 JVM이라는 녀석이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가 막 깊게 알 필요는 없는데,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긴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태틱을 붙인 메서드, 이 녀석은 이름이 스태틱이 붙었는데 영역에도 스태틱이라는 이름이 있대요. 그죠? 실제로 저 메서드는 이쪽에 생겨나요.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 이런 녀석들은 스태틱 영역에 생겨납니다. 근데 얘가 언제 생겨나냐면, 자, 이건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볼 건데, 우리가 좀 전 상황에서 문제 풀면서 봤던 인스턴스 메서드, 이 녀석, 테스트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언제 생겨나요? 이 인스턴스 메서드인 테스트1이 이 프로그래밍 코드가 실행되는 그 세상에 존재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지. 얘는 테스트 객체가 만들어질 때예요. 왜냐면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만들 건데 설계도에 있으니까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객체 안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자, 이게 인스턴스 메소드였어요. 얘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같이 생성된다. 같이라기보다는 객체 안에 생성된다. 이게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이 스태틱 메소드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 생겨나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생성돼요. 근데 어디에? 스태틱 영역에. 자, 그럼 인스턴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밑줄 친 부분의 차이를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인스턴스 메소드는 객체가 있어야 객체 안에 존재하는 녀석이고, 스태틱 메소드는 객체 같은 거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러니까 즉 우리가 F12를 눌러서 메인 메소드를 딱 호출해내면, 실행하면 그때 그 즉시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 메소드가 생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태틱 메소드랑 인스턴스 메소드랑 무조건 누가 빨리 태어나요? 누가 세상에 먼저 존재해요? 당연히 스태틱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서 어쨌든 이 안쪽에서 이 코드 실행하다 보면 객체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야 그때서야 얘가 생겨나요. 근데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안에 코드가 이렇게 없어도 아무 코드도 없어도 실행만 딱 하면 생겨나요. 그리고 이 녀석은 언제 사라지느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집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는 언제 사라지느냐? 객체가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즉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이 살아있고 죽었고를 판단하려면 객체가 있고 없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은 객체랑 연관없이 그냥 프로그램 시작했어? 세상에 존재하고 프로그램 끝났어? 그럼 나도 같이 사라져. 이 얘기입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인스턴스 메소드에 비해서 생명 주기가 상당히 길어요. 이거 옛날에 제가 변수 공부할 때 한 번쯤 검색해보라고 말씀 혹시 안 드렸나요?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변수의 생명 주기, 변수의 스코프 이런 거 말씀 안 드렸다면 지금 드리니까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변수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라지게 되고 이런 개념을 나타내주는 그런 글들이 좀 나올 텐데 스태틱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만큼 동안 살아있는다 치면 인스턴스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뭐 여기서 객체가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부터 생존 그러다가 객체가 중간에 사라져 그러면 여기까지만 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이 인스턴스보다 오래 살 수밖에 없고 먼저 태어나고 늦게 죽는다 라는 건데 이 스태틱 영역에 얘가 생겨날 때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스태틱 영역에 이 메소드가 생겨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영역 어딘가에 이렇게 공간을 얘도 할당을 받아요. 스태틱 메소드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공간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사라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주소가. 그냥 계속 여기 있어요. 시작하면 할당 받고요.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적인 거예요. 얘는 정말로 끝날 때까지 여기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밖에서 외부에서 얘를 가지고 무슨 생쇼를 한다고 해도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호출되면 호출돼서 사용할 뿐인 거지 얘가 움직이거나 하지 않아요. 이게 스태틱이라는 의미예요. 정적.
그래서 이 스태틱 영역에 자리를 잡는 이 녀석.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런 클래스들도 사실은 스태틱 영역 어딘가에 메모리를 할당 받습니다. 얘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어딘가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이유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레디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얘는 이미 세상에 있는 녀석이니까. 객체를 만들어야만 얘를 불러낼 수 있는 녀석이 아니라 애초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그냥 불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클래스는 왜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종속 자체는 클래스에 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 제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녀석 똑같은 녀석을 하나 더 만들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 클래스 이 안에 테스트라는 스태틱 메서드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있어요. 근데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도 똑같이 테스트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는 있어요. 얘네 둘은 구별할 수 있어야죠. 총속되어 있는 주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클래스를 통해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우리가 메모리적으로. 자, 이게 스태틱입니다. 이래서 정적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래서 객체화 없이 인스턴스화 하지 않았을 때 그냥 클래스를 사용해서 호출하는 거고 이게 스태틱 메서드예요.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주석 걸려있는 이 코드 테스트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이 코드 이거 주석 풀면 문제 있을까요? 지금 밑줄 친 이 메서드 호출하는 부분을 주석을 풀면 얘는 문제가 없이 호출이 가능할까요? 얘는 가능해요. 왜? 이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세상에 존재할 때에는 얘는 무조건 있어요. 그죠?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세상에 만들어지려면 객체가 필요한데 객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이미 이 녀석은 세상에 존재한 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거는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같은 클래스 내에서 서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당연히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 왜 에러죠? 이 테스트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가 세상에 존재하는 시점에는 이 녀석이 세상에 없어요. 없는 녀석을 지금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 뉘앙스를 파악해 보자면 스태틱 요소는 스태틱 요소가 아닌 녀석을 참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데 왜 참조를 못하느냐? 얘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존재하는 시점에는 얘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수를 만들지 않아 놓고 이런 변수를 하나 쓸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변수가 세상에 없죠? 그럼 변수를 어떻게 써요? 세상에 없는데. 그거랑 얘랑 도친 개친이다. 그래서 얘네가 생성되고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부터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고
이런 생명주기적인 시점을 따져봤을 때 스태틱 메서드 안쪽에서 스태틱이 아닌 메서드는 호출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테스트 메서드 호출하는 거 이거 문제 없었죠? 근데 이건 어때요? 디스를 붙였어요. 사실 디스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거라고 했는데 당연히 디스 없을 때도 됐는데 디스 붙이면 문제가 없어야죠. 이 녀석은 경고를 줍니다. 자, 이게 왜 경고일까요? 아까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그냥 호출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디스를 붙이니까 경고가 나왔어요. 왜? 자, 디스는 언제 만들어져요?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안에 자동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객체가 필요해요? 얘는 객체가 안 필요하죠. 스태틱 메서드니까 이미 프로그램 시작 F11 누르자마자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굳이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불러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객체를 만들어야만 생기는 디스를 가지고 얘를 불렀네요. 그러니까 쓸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위에서 여기서 객체 만들어서 테스트를 호출하던 이거랑 똑같다란 얘기죠. 실제로 에러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스태틱 메서드인 이 녀석은 스태틱 방식으로 액세스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놨다. 그럼 이제 얘네들 둘 다 스태틱 메서드니까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얘도 세상에 있고 얘도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호출하는 행위가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이거는 어떨까요? 아까 전이랑 상황이 달라진 거는 스태틱 메서드로 호출하려고 하는 메서드가 인스턴스 메서드였느냐 스태틱 메서드냐의 차이예요. 지금 현재는 얘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우리한테 이것도 경고일까요? 얘는 이제 에러입니다. 왜 에러냐면 테스트2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가 세상에 존재하는 시점에는 객체 같은 건 없어요. 얘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니까. 객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디스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바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2라고 하는 이 녀석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객체는 없잖아. 얘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될 때 객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 시점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허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할 때야 생성될 때가 아니라 사용할 때는 객체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바는 애매하기 때문에 에러를 그냥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스태틱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여기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였는데, 자, 이거 말이 나오고 그림을 그린 김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다른 녀석들도 저장되는 위치라던가 실제로 메모리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간단하게 좀 더 같이 볼 거예요. 자, 제가 x는 10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얘는 이 셋 중에 스태틱과 스택과 힙이라고 하는 영역 셋 중에 어디에 만들어지게 될까요? 얘네도 int x라고 하는 이 변수는 여기 셋 중에 한 곳에는 태어나야 돼요. 메모리에 할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x한테 10이라는 값도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일지 여기일지 이거 안 배운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은 스택이라고 하는 곳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스택에 x라고 하는 변수와 x가 가질 10이라는 값까지 전부 다 스택에 생겨나게 돼요. 자, 근데 이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은 변수가 만들어지고 변수가 생성되고 변수가 가진 값을 저장하게 하고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 로 사용되기보다는 이 스택은, 이 영역은 메서드를 사용할 때 메모리를 쓰게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인 메서드에 만들어 놓은 이런 지역 변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 메서드에도 지역 변수를 만들어 내면은 이 녀석,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테스트 1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얘는 그때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메서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x라는 변수도 태어나고 10이라고 하는 값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네는 스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메서드가 종료되면, 끝나면 더 이상 세상에 없죠. 필요 없죠. 사라지죠. 이 메서드 실행이 끝났어? 그럼 그때 얘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지역 변수들, 걔네들은 전부 다 스택에서 저장되었다가 메서드가 종료되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자, 스태틱 메서드 안에 있는 지역 변수, 이 녀석도 개념은 똑같아요. 스태틱 메서드는 여기에 할당받아서 존재는 하지만 이 메서드가 실제로 실행이 돼야 이 녀석이 세상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건 지역 변수니까. 그래서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는 또 스택에서 x라는 변수가 생겨나는 거다 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던 거, 이거는 전역 변수였죠.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였어요. 이 녀석은 어디에 생성이 되느냐?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스택에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스택은 메서드가 실행될 때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메서드를 실행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실행하는 공간 안쪽에서 필요한 변수가 있다면 만들고 저장, 메서드가 끝났다면 삭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역 변수들, 인스턴스 변수들은 힙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돼요. 심지어 인스턴스 메서드도 힙이라는 영역에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물리적으로 저장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녀석도 힙이라는 영역에 A라는 변수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해, 뭐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세상에 존재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인스턴스 변수와 인스턴스 메서드인 A와 테스트 1, 이 녀석들은 세상에 존재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얘네가 세상에 존재하려면 인스턴스 있어야죠. 즉 객체가 있어야 돼요. 객체가 만들어져야 이 객체 안에 A라는 변수도 있고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힙에 저장되는 녀석은 객체입니다. 이 객체 안에 인스턴스 변수와 인스턴스 메서드가 자리를 잡는 거고요.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비슷한 걸 좀 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녀석이 청소해 간다 그랬죠. 이 가비지 컬렉터는 JVM 자바 버추얼 머신 안쪽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힙이라고 하는 영역은 필요할 때 객체가 만들어졌다가 쓸모 없어지면 얘가 사라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메모리를 사용했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메모리를 다시 반환하고 돌려주고 끝납니다. 스택도 마찬가지. 메서드를 실행하는 상황 속에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변수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처리도 하고 했지만 얘가 끝나면 끝나요. 메모리 다시 반환이에요. 스택과 힙은 유동적이란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메모리를 썼다가 다시 반환했다가 썼다가 반환했다가 힙도 마찬가지. 썼다가 반환했다가. 근데 스태틱은 아니요. 고정이에요. 얘는 자리 딱 잡았으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때려 죽어도 여기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 스택과 힙과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영역 차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렵게 꼬아 볼 건데 자, 이거 두 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이 셋 중에 첫 번째 이 질문은 셋 중에 어디일 것인가? 두 번째 이 질문은 셋 중에 어디일 것인가? 자, 얘는 스택에 저장이 돼요. 왜냐?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는 와중에 변수, 스택에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지역 변수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코드를 만나면 이때 생겨나는 거니까 스택에서 생겨납니다. 테스트는. 자, 그런데 아까 뭐 int x는 10 이럴 때는 x도 스택에 있고 10도 스택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new test라고 하는 테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한다 그랬죠. 이 테스트 객체는 힙에 생겨나요. 얘는 힙입니다. 자, 지금 변수가 선언되고 초기화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른 영역에 변수가 위치하는 영역과 그 변수가 가져야 되는 그 값에 해당하는 녀석이 서로 다른 영역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하는 걸 통해 원격 조정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리모컨은 사실상 주소라는 원리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객체가 실제로 생겨났을 때 객체는 무조건 힙에 생겨나요. 여기에 생겨났을 때 이 객체가 힙 영역에서 가지는 주소값을 스택에 있는 이 변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참조형 타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주소를 참조한다라고 해서. 애초에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객체가 만들어졌다. 이 녀석은 무조건 힙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메서드의 안쪽에서 변수가 생성되었다. 이러면 스택에 생성이 되는 거고요. 전역 변수는 스태틱 영역 혹은 힙에 생겨나요. 힙의 객체 안쪽에. 근데 지역 변수는 무조건 스택에 생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조형 객체들, 참조형 타입을 가진 객체들은 무조건 힙에 생겨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 자료형 타입이라 그래서
8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하죠. 얘네들은 값 자체가 스택에 생겨나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int x는 10일 때는 스택에 10이라는 값이 아예 존재해요. 이렇게. 그걸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개념들은 정말로 이해가 너무나도 안 된다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만 이해를 하셔도 당분간은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결국에 자바를 자유롭게 다루려면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셔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하나 해볼 건데 이 스트링은 문자열이라고 해서 참조형 타입이라 그랬죠. 그럼 얘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쌍따옴표로 쓰고는 있지만 이거 사실은 객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int 타입이나 이러면은 이런 애면은 new, int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애초에 얘는 참조형 타입이 아니니까 기본 자료형이니까. 근데 스트링은 참조형이잖아요. 이거 클래스가 진짜 있잖아요. 그럼 얘를 타입으로 썼으면 얘를 객체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스트링을 사용할 때 이렇게 써왔던 이 행위는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둘은 같아요. 그죠? 자, 둘은 똑같죠? 분명히 A랑 B가 지금 같단 말이에요. QW라고. 뭐래요? 뻘스래요.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왜? 왜 아닐까요? 좀 웃기죠? 네? 그죠? A가 New로 만들어진 객체라서 얘랑 얘는 뭐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가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놓고 얘네 넷은 전부 다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A와 B가 같아? 라고 물어보면 달라요. 그리고 A랑 C가 같아? 물어봐도 달라요. A랑 D가 같아? 당연히 달라요. 근데 C랑 D가 같아? 물어보면 같아요. 같아버립니다. 얘가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는 저장되는 위치 때문이에요. U를 통해 실제로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내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은 값을 가지긴 했지만 서로 다른 객체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주소를 가져요. 근데 C랑 D는 객체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랑 비슷한 식으로 문자열을 만든 건 맞는데 이 녀석은 값 자체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참조형 타입과 스트링은 좀 다른 겁니다. 특별한 기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얘한테. 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이퀄 마크 두 개를 사용해서 같냐라고 물어보던 이 마크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크는 사실상 좌변과 우변에 위치한
값의 주소가 같은지를 판단하는 녀석이에요. 주소가 같지 않으면 얘는 다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A랑 B 이런 거 따져보면 서로 같지 않아, false 나오는 거예요. 왜? A랑 B는 주소가 엄연히 다르니까. 새로운 객체 두 개니까. 같은 값을 지녔을 뿐 객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A랑 C가 또 같을 수 없는 이유. 애초에 얘네는 생겨나는 영역부터가 다른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열 같은 경우에 이퀄 마크 두 개 가지고 같다를 판단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는 문자열에서 사용하는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지금 A, B, C, D 냈다.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얘는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낸 거고 얘도 그런 것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리모컨을 누를 수 있어요. C라고 하는 녀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같다가 나와요. 순수한 값만 비교를 해주니까. 자, 이거는 문자열에서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뭐 정수라던가 실수라던가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실수, 뭐 정수 이런 거는 이퀄 마크 가지고 주소를 따져봐도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스택에 존재해요. 그리고 이렇게 따져도요. 얘는 같아요. 이게 왜 같냐면 이 녀석들은 자, 변수가 생성이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스택 영역에 메서드 실행되는 중에 Q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여기다가 10을 넣고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있는 이 10은요 얘한테도 들어있지만 이 10이라는 값 자체가 이 스택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W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도 10을 넣을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에 들어간 녀석이랑 여기에 들어간 녀석이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컬마크 가지고 따져봐도 같다가 나와요.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긴 한데 알아두시고 설명을 들어두시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면 도움이 될 거니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스태틱 메서드가 언제 생성되고 언제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인스턴스 메서드와 인스턴스 변수는 언제 생성되고 언제 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죠. 인스턴스 변수와 메서드. 인스턴스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스태틱은 메서드만 얘기를 했으니까 뭐 하나 남았어요? 변수가 남았죠. 이 녀석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